이어서 설동우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교육감님의 기자회견 내용 발표 후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호 교육감님께서 지난 1년간 교육의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자 여러분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보도와 재연 그리고 협력 덕분으로 대전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대전교육 성과를 돌아보고 금년도 대전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기자님들과 대전교육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성과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전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 융합인재를 키우는 미래의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미래의 교육 클러스터 조성의 출발점으로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하였고 대전 교육발전 특구 운영을 통해 학교, 지역,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한층 심화하였습니다. 노벨 꿈키움 과학실을 구축하고 디지털 튜터, 테크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학습 환경을 강화하는 한편 체험 중심의 독서, 인문, 예술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IB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노벨 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과 호주, 독일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등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바른 성장 지원 사업과 학생 마음마우처 운영으로 학생의 신체와 정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힐링파크 개장과 대전 특수교육 수련 체험관 개관, 에듀필링 센터와 우이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교육가족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늘봄 지원실장을 배치하고 초등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유상급식비와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단가를 인상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에 입증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4년 연속 대상,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전국 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고 전국 교육자유전 3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전국 최다수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교육과 행정 전반에서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찰, 공감, 책임, 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학생 토론 동아리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학생 사회 참여 동아리 등 학생들이 실천적 시민 역량을 높이고 향토 역사문화 동아리와 역사교육학교, 통일 독도 역사교육 수업 연구회 활성화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 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숨은 작가 찾기대회, 인문학 북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겠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120교로 확대하며 140교의 학교 스포츠클럽 토스리그 지원과 학교의 전용 가능 교실을 활용한 드림핏 체육공간 조성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여 학생들이 예술적 경험과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실험 탐구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 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 스팀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R&E 전공 체험 프로그램,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국외 연구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노벨과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 생태 전환 교육 체험장 초록 꿈마당을 32교회 운영하고 환경교육 중심 학교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여 가정, 지역과 연계한 기후행동 및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2022 대전교육과정을 초 5, 6학년, 중2, 고2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교육과정 문해력 교원연수 운영으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초, 중학교 학교 자율시간과 고교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전 온라인 학교 시도간 등차 수강 추진과 대학 연계 다과목 지도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출석률 미도달 학생 대상 온라인 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 운영으로 탐구,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문화를 조성하며 초등 혼공교실을 지속 지원하고 고등학교 8교에 구축한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와
미래 수업 인사이트 특강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 참여 예산제, 혁신 동아리 시위 운영 등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함께 토론하고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학교, 학교 협동조합, 한국이음교육지구 네트워크의 지속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원한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의 6개 체험마을 12종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진로, 진학 박람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직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2교와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 4교를 지원하는 한편 호주, 독일, 글로벌 현장 학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체계적인 선별 진단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교사 배치를 통한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운영으로 수업 시간 내 개별화 지원을 강화하고 두드림 학교를 초중 전체 학교와 고등학교 58교로 확대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 학력을 세심하게 가지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비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개관한 대전 특수교육 수련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수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원을 2명 이상 초과한 특수학급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특수학교 파견학급 설치와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5곳을 운영하고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정서 심리 발달 지원 사업 등 시범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유보 통합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 1, 2학년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상을 확대하여 초등 3학년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초등 4, 5, 6학년에게는 온 동네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으로 수영, 골프, 클라이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늘봄 지원실장 추가 배치와 돌봄교실 저층 이전, 안전지원 인력 배치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협의체를 본격 운영하고 시교육청과 동서구 교육지원청에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시행 1년차 현장 안착을 위한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별 교육 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여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제를 운영하여 갈등 상황의 교육적 해결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시간을 편성하고 포티켓 현장 지원단 운영 학교를 30교로 확대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을 촘촘히 살펴나갈 방침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학부모 자조모임 지원 등 대전 학생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 정서 교육과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이 프로젝트 기능 강화와 동부지역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추가 위탁 운영으로 건강취약 학생 및 마음건강 위기 학생의 지원망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공동체 힐링파크의 학생 야영 수련 교육과 교육가족 행복 캠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연 2회 교육활동부 실천 주간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심의 유형에 따른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활동부 직통번호를 개통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 지원과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지원을 추진하는 등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중등 순회교사 매칭을 지원하고 학교 지원센터 이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내 전체 학교의 성면 제거를 완료하고 학생 안전보호실, CCTV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과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 역량을 높이며 초등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교육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AI 대전환의 시대, AI와 협력하며 탐구와 토론이 일상이 되는 교실 혁신을 위해 AI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AI 디지털 활용 연구 선도 학교를 35개교로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교원 1000명, 리더 교원 500명 등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며 AI 체험센터 신규 구축, 지역대학 연계 AI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주간 운영으로 학생들이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신장하여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IB 프로그램 탐색, 안심, 후보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육과정 연계 IB 수업 평가 교원 연수와 IB 교육 전문가 양성, IB 기반 창의 융합형 수업 평가 혁신 연결의 활성화로 학교 현장의 실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대상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학생 주도 토의, 토론, 프로젝트 학습과 논서술형 평가 중심의 IB 수업, 평가 혁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공유하여 학습사 주도의 수업 문화를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연계 미래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대전교육발전특구 3년차 운영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인프라와 연계한 과학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자율형 공립고 2.0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온 동네 방과후 돌봄센터와 학교 밖 마을배움터 운영으로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글로컬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복합시설 4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습, 돌봄, 문화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교육 클러스터 조성도 박차를 가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의 진로 탐색과 시험 지원을 본격화하고 대전 국제교육원은 202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 전문 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은 2029년 신축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여 대전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글로컬 교육 거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교육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며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대전교육 주요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호명하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우리 정우혜 국장님께서 지난 취임 후 대표적 성과 그리고 소외와 남은 임기 비력할 교육 정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기자님 여러분과 또 교육가족 여러분 또 모든 면에서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제가 취임한 이후와 대전교육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크나큰 성과를 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인데 그동안에 줄곧 이렇게 가져온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 일관된 지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90년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사지선다형이나 단답시 이런 시험만 잘 봐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자님 여러분께 너무 잘 아시지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10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화 시대이고 소위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가속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꿈을 이루면서 또 국가와 사회에 발전하는 인재, 인류에 공헌할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창의융합 인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의융합은 창의적인 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근데 창의융합 인재라는 것은 융합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과목, 인문사회라든지 과학, 기술, 음악, 미술, 체육과 또는 수학 이런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융합은 너무 잘하실 겁니다.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화학적 변화입니다. 녹아내린다는 것은 모든 과목들을 갖다가 학습해서 그것이 하나의 종합적인 역량을 가지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역량을 가져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바로 창의적인 인재고 창의적인 인재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에서 일관된 지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지만 또 인프라라든지 정책을 해왔지만 궁극적인 그렇게 일관된 목표는 이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 육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성과,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시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법,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특히 교육에서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말씀은 자꾸 길게 드리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교실에서만 주로 다 아실 겁니다. 60, 70, 80년대까지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병목으로 판서하고 우리 아이들 노트에다 받아쓰고 이제 암기하는 교육을 주로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체험시설이라든지 특수교육,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그 인프라 내에서 다양한 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면서 길러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교육에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린 거 한데 여러 가지 우리 인프라 시설을 완벽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융합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했고 또 한 예를 들면요. 수학문화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스팀 교육이라고 할 때는 스팀은 아시잖아요. 융합교육인데 물론 그 속에는 인문교육이나 다르는데 스팀은 본래는 다 아시다시피 스팀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아티스트하고 아트하고 매서매틱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스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그다음에 아트, 예술, 그다음에 이제 매서매틱스, 수학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인문이라든지 모든 게 스팀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스팀 교육 중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이죠. 수학은 모든 것과 연계됩니다. 과거에는 수학을 그냥 계산해서 답만 내는 게 수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합니다. 수학을 푸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 예를 들면 사고력이 발전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아이들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하고 어떤 융합교육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학문화관을 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수학문화관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수학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참 수학은 재미있는 거구나 해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포자, 국포자는 별로 없는데 애부터 수포자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메이크 센터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미래 교육을 위한 그런 시설 이런 걸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창의 융합 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문, 예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모든 게 이런 인성교육을 내시게 추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은 본래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기본적인 건데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인성교육 속에서 자기 관리 역량 그런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관리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인성교육 그게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도 선생님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코칭 미래를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아시겠죠? 에듀케이션 센터도 개원하였고 또 우리 다들 교육 공동체 안에 에듀케이션 파크도 또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은 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도 있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교육에서도 지금 유행되는 게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인데 물론 기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AI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교육 같은 바탕을 해서 깔고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AI하고 로봇 이런 데에 의존하면은요 아이들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안 길러집니다. 중심은 학생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AI는 우리 인간 중심, 학생 중심인데 AI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지 AI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맡기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력 이런 걸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미래 교육의 기반을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 칠판 또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하고 모든 AI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의 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이 과학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학은 어떤 무슨 생산하고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역량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글쓰기 역량을 길러집니다.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 서론은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제안을 하고 본론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글쓰기에도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과학수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는 왜냐하면 다시각지 과학이 물질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이 그래서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국외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다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입니다. 진짜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겠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외과학연구단 체험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고 미국에서 모든 회사, 스타트업 기업도 방문하고 여기 모든 거기에 있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도 하고 특강도 듣고 거기 이제 그런 모든 활동을 하는 국외과학 연구단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 보고대회를 갔는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갔다 오고 완전히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이 발전이 되는데 노벨 과학상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과학에 대한 모든 역량을 키워줘야만 그런 과학자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라고 대전만의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이라서 산업계 고등학교 애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는데 그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만 갔었는데 반 정도 취업을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습. 근데 재작년부터 독일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독일까지 작년부터죠? 맞죠?
그리고 올해 해서 작년에 독일하고 이제 독일까지 확장이 돼 독일이 왜냐하면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다시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에서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 학자에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이걸 다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소질을 길러서 미래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강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특수교육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대전 특수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는 그런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현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 직업까지 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기관도 설립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육 대전환 시대에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 사회에서 그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전일보 손지민 기자입니다. 군산여고 급식 파행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큽니다. 신학기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마련한 급식 정상화와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대전일보 우리 손지민 기자님께서 학교 급식 파업 사태 관련 급식 정상화 재발 방지 대책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급식 파업이 생긴 것이 대전 군산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조리사들이 첫번 했던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김치를 포함해서 3찬만 하겠다. 이게 김치 빼고 2찬이 되겠죠. 그렇게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그렇게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파업하는 데 있어서 직종 교섭 결렬로 군산여고 파업이 시작되어서 급식 파업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조리실무사 노동관계 완화를 위한 요구 조건을 직종 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또 조리 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원의 처우 개선과 아주 지속 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는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에 대한 급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균형 있는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급식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급식을 하면요 오전이나 이런 때에 어떤 스트레스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은 게 그때 날아갈 수 있어요. 웃어가면서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학교 급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학교 급식이 정말로 아주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조리 실무사를 좀 배치를 더 해달라. 그래서 조리 실무사 배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1인당
급식 인원을 순차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2023년 4월 기준 114명에다가 3월 기준 2024년 3월 기준으로 이제 23년은 114명 기준이었다가 24년에는 105명으로 그렇죠. 25년은 이제 101.8명으로 이렇게 매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사 1명당 급식 인원을 줄여야 노동 강도가 좀 줄어들고 급식을 할 수 있을 때 더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표본 아래서 기준 아래서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더 조리사 1명당 급식 인원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실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노조를 포함한 조리실무사 대체 전담인력 지원 TF를 구성해서 2025년 9월부터 교육지원청 대체 전담인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의 현대화 사업 및 급식기획을 지원해서 우리 노후 급식시설 개선하고 그 다음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등 현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조리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들이 아주 건강하게 조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과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면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으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권영조 기자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얘기한 거랑은 일맥상통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노조가 지금 교육청 1층 로비까지 점거하고 있고 지금 비상계단 쪽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거의 고쳐 쓰면서 지키고 있는 걸로 봤는데요. 이 교육청 고급 인력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이 해결이 언제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본청하고 노조, 공무직 노조하고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같이 논의하는 협약하는 여기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있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학교 다 학교 현장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을 우리가 또 모든 의견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육과정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모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아주 그 협약을 좀 해서 그 노조 이런 것들이 파업들이 일어나지 않고 시위가 좀 멈출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까지 소통하면서 진행 중인 직종별 단체 교섭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보다 좀 대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색만 하시는 거고 해결 방안은 아직 없다고 봐서요. 아니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공무직 노조 측과 우리 교육청의 모든 관련 부서 또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쪽도 뒤에 저기 계속 끌리고 하시고 MBC 이교선입니다. 하나는 작년 거, 하나는 올해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찬조금 조성 의혹 그리고 내신 성적 관리 과정에서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이 됐고 또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의향까지도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가장 화두인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두 교육감님이 의견을 교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대전 예술고등학교 지금 질문하셨는데 불법 찬조금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중 성적 오류 등 추가 제보에 대한 확인으로 감사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부모들이 임의 모금하여 학교 행사 일부를 지원한 사실과 학생들이 성적 오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이 성적 오류에 대해서는 성적 정정 후 이제 아이들이 지원하는 해당 대학교에 조속히 정정 요청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기관 의뢰 이런 문제는 이 감사관실에서 같이 의논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 관련. 예, 행정통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행정통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육에 대한 교육 자체에 대한 통합인데 우리 충남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행정통합 속에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자치는 가장 중요하죠. 교육의 자주성, 또 교육의 전문성,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교육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규정이나 법안 속에 그런 규정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에는 우리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우리 교육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통해가 우리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특별법에는 우리 교육청을 좀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좀 마련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통합 속에서 교육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관련된 그러한 교육청을 포함한 우리 교육 주체들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모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그 중에서도 교육 자치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우리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지켜지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특별법 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우리 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서는 실무 준비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구성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걸 아주 촘촘하게 모든 것을 잘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중도일보 유혜민 사장님 알려주실까요? 조리 실무사 직종뿐만 아니라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나 학교 당직 실무사 분들도 지금 주로 갈등하는 대상인 걸로 아는데 이 직종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근데 이게 1년 오래된 갈등인데 계속 교육청에서는 우리도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답변만 하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노조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부분, 그리고 급식 갈등 부분에서는 1년 가까이 내년 다시 새학기까지 이 갈등이 이어지는데 급식 조리사 갈등 포함해서 공무집과 저렇게 계속 교육청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감님이 더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 2026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 중에 첫 번째로 미래를 키우는 인성, 민주시민, 역사교육 강화를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 선도학교, 선도운영 등 그 기존에 사라졌던 민주시민 교육이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급식에 대한 그런 파업뿐 아니라 파행만 아니라 지금 말씀했던 대로 당직 실무사라든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사라든지 파업이 계속되고 있죠. 한 예를 들면 여기서 당직 실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년 65세인데 이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해달라. 예,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전국이 똑같이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그래 대전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이건 같이 해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같이 충분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대로 유치원이라든지 전담사라든지 이런 문제들, 방과후 관련 전담사 이런 문제들은 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유아특수교육과도 있고 우리 같은 부서에 있어서 지금 그런 방안들을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선도학교는 뭐 이런 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을 좀 다 많이 바꿨지만 민주시민 하면은 그런 일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민주시민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항거하고 데모하고 그게 민주시민 물론 민주시민의 한 부분에 속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뭐냐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학급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그래 예를 들면 자기 주장이나 제안을 갖다가 제안하고 하는 거. 그리고 민주시민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게 이게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급 이런 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 창의성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질문 토론하고 하는 건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야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동안에 잠깐 정부가 바뀌면서 사라졌던 감이 있잖아요. 네. 우리 부서 명칭도 미래생활교육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시 등장한 배경에는 새정부 출범이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미래생활교육과로 바꾼 거는 이제 같이 일부에서 그걸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미래생활교육과장님 저기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더 넓은 범위로 좀 하자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지금 교육의 역할이죠.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화 시대 언제 어디에서 자살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미래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아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겠다. 프로그램이나 이제 정책 속에 들어가야 돼서 미래생활 교육과로 바꾼 거죠. 현 정부하고는 전혀 그 컨셉이 거기에 대해 하는 건 없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자치나 이제 주권, 교육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학부모 대표나 교육청 대표 이렇게 이제 교육계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실무준비단 구성에서 촘촘하게 잘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특별법 제정까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교육의 내부에서 이 실무 준비단 절차 요거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응 추진 시기에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응팀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팀장 한 명하고 장학사 2명, 교육행정 2명, 검토와 의원 임명 등 7명으로 되는데 운영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6년 2월 이제 실무 준비단을 그다음에 구성 전까지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 법안을 좀 검토하고 특례 조항도 발굴해서 교육부 등 우리 대기관의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정부,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가 되겠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대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같이 거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같이 거고. 대전 충남 이제 행정통합 실무단도 실무준비단도 그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이제 운영할 거를 실무준비단을 하는데 이것도 대전 충남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같이 해서 대전도 구성하고 이제 충남도 구성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 교육계가 그 정치권에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계 안건을 제기할 건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견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 자체에 관련된 거, 교육감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출이 아니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감이 얼마 전에 이제 충남도 교육감님과 긴급 의논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건 이제 우리 의견을 좀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육 자체에 관련된 거, 거기에 있죠. 교육감이 개인적으로는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 교육청도 통합을 해서 한 명의 교육감을 기다린다고 하시나요? 그거는 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그건 한번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전 충남이 통합한다고 해도 충남과 대전 교육청을 두 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하시나요? 하여튼 그거는 대전 충남이 같이 한번 지금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남수현 기자님 질문해 주시는데요. 지금 시간이 시작하신 지 한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기사 작성하고 기사 쓰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남수현 기자님 하시고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저 충청신문 남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감의 임기가 약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노동 문제라든지 급식 문제라든지 퇴임 전에 반드시 매듭짓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차기 교육감에게 넘겨주고 싶은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적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짓고 싶은 과제는 그동안 이제 탄탄히 가져온 미래교육 기반을 확실하게 더 다져놓고 그리고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그러한 미래교육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에듀 클러스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애국어 교육서부터 또 국제 협력이라든지 MOU 맺는 거, 애국과의 어떤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갖다 연수하는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국제교육원에서
할 겁니다. 이번 이제 금년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 그리고 한밭교육박물관 이제 이전을 추진하는데 지금 삼성동에 있는데 사실 한밭교육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 이런 말씀 모아놨는데 세종도 가깝고 이제 행정 수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세계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 교육이 앞서가는 교육이다. 실제 대한민국 발전에 아시다시피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국토도 넓지 않고 국토가 넓어야 활용도가 넓지 않습니까?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도 부족한 국가인데 인적자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인적자원 우리나라 교육 사람만큼 우리나라 국민만큼 부지런하고 추진력 있고 샤프한 민족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특히 학교 교육에서 모두한테 힘을 써줘가지고 우리 교육의식으로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 인프라를 갖다 잘 갖춰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했듯이 한밭교육박물관은 말씀하다가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전문 박물관인데 세종이 가까운데 외국인들이 오면은 지금 계획은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한밭교육박물관을 지금 잘 건설해서 그쪽에 와서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박물관. 제가 어떤 때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육박물관이라고 그런 얘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한밭교육박물관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아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클러스터에서 거기에 집단은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자리에 있는데 대전 진로융합교육원, 한밭교육박물관, 국제교육원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게 물론 거기 동부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상,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정책이라든지 인프라, 시설, 기반들이 아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단단히 가지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기 해도 아까 손을 입혀주셨는데 김경태 기자님이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에 따른 대전 충남 교육감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출마할 의향 여부가 있고 통합이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내용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대전 충남에 대한 이제 통합 법안이 나오잖아요. 법안이 나오는데 제가 노력할 것은 그 법안에 교육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 자체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전문성이거든요. 또 자주성, 정치적으로 중립. 교육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칼막이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 여건도 마련하고 뭐하고 보호하고 하는데 교권 보호도 다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권 보호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 교육을 잘 시키는 학습권 보호,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법안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 자치권이 자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출마하고요. 아니 그런 거는 모든 걸 지켜보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출마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교육청이 하나로 만약 된다고 이렇게 같으면 특색이 있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똑같은 대전이라고 해도요. 이 대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는 뭐 기성 이런 데는 그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아이들 문화예술 교육 쪽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하는데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게 되면 교육은 저 서산도 있고 뭐 아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대전 고령 대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겠죠. 특히 더 좋은 건 대전의 과학수도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대학 연구개발특구에 출연연구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뱃스 있게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은 다들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여러분 연구개발특구가 어디 유명하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고 중국의 중관촌이 있고 일본의 직구가단지가 있고 러시아 아카데미로 되어 있어요. 전 하나니까 대학에서 총장 이럴 때 다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서도 미국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대학 연구개발특구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포럼을 할 때 대한민국의 대학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계연구원이라고 생명공학연구원이다, 표준연구원이다, 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다. 우리 아이들도요 대전 아이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이트리랑 할 때 MO에서 가는데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한 번 갔다 오면 아이들이요 막 느낌을 다르게 받습니다.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 이제 통합이 되면은 대전에 있는 과학수도 연구기관 애들이 체험활동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대전 충남의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모든 대전 충남 대전의 교육 공동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특색 사업이라든지 특색 정책이라든지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계셔야 되고 우리 일반 평교사 그다음에 이런 일반 학부모님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연구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90년대식이 아닙니다. 90년대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정책에 그러고서 잘 될 걸 가지고 해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했어도 그런 정책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하고 모든 걸 치밀하게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아주 빈틈없는 발전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래야 이 경쟁 사회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90년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걸? 거기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교육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 전문가분들에서 구성원을 연구팀이라든지 기획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첫번 촘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작은 절반이고 시작이 이루어야 끝을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행정통합이 되면 행정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 행정통합 속에서 교육 분야가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는 정말 모든 치밀한 연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아주 대전 충남 교육이 한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답변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출마하겠다고 확정하신 거죠? 아닙니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지. 지금 현재 그거는 법안이 다 나와보고 모든 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같이들 같이 논의해볼 겁니다. 법안이 나와야지 지금요. 법안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현재 법안을 지금 현재 막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곧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한테 그렇지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 양해해 주시고요. 추후에 공부하시거나 지방 부사장에게 질의하시면